안녕하세요. 이해란TV의 이해란입니다. 이 시간은 박상봉 박사님께서 유럽 뉴스에서 전해주고 있는 북한의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박사님 한동안 또 마셨어요? 요즘 요새 유럽 북한 소식이 좀 뜸해요. 어제는 회담 결렬 이후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아주 통제도 강화하고 있고, 나오는 소식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예. 그리고 대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언론들이 또 그대로 유럽에서 보도가 되니까 뭐 독특한 그런 보도들이 없어요. 지난 작년만 해도 엄청 많은 이제 유럽발 북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요즘 뜸하다는 얘기를 우선 드리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꾸준히 유럽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외무장관을 지냈던 지그마 가브리엘이라는 외무장관이 예. 북한을 외무장관 타이틀로는, 그러니까 전현직 통틀어서 처음에 북한을 다녀온 소식을 한번 얘기했나요? 한번 말씀하셨죠. 네, 그 사람이 갔다 와서 북한 편을 엄청 들더만. 북한 편을 든 게 아니고 유럽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핵은 뭐 핵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식. 그거는 이제 몰라요.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가브리엘 외무상은 이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초지일관 외무 현직에 있을 때도 북한은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철저히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번에 갔다 와서도 트럼프의 회담에는 노딜, 그러니까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인 모양이죠. 회담을 박차고 나온 것에 대해서 자기는 옳게 평가한다. 또 한 가지 얘기한 것은 유럽이란 나라가 인권에 대한 잣대를 이중적으로 적용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면 유럽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나라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열심히 따지는데 전혀 별로 관계가 없는 나라들, 뭐 경제적 교류가 전혀 없는 나라들, 북한 같은 나라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엄청난 인권 침해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가 아니고 올바른 잣대를 북한에도 적용하라. 이제 북한에 갔다 와서 그렇게 발언을 했죠.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뉴스 채널이에요. 독일에 우리가 시사 채널이라고 하면 NTV하고 뉴스 채널이 있는데, 이 뉴스 채널이 지난 4월 15일이죠. 지난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청진에서 지난 3월에 여성 역술인 2명을 공개 채용했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북한 체제는 이런 역술인에 대해서 그동안 보이지 않게 탄압해 왔지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점보는 행위는 졸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이게 일반적으로 다 많이들 북한에서 성행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도가 그렇죠. 되네요. 북한에서 이제 점보는 행위는 약간의 정치범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요? 정치범 성격이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난, 또 식량난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점 보는 행위가 아주 성행을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 점쟁이들의 모임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세븐스타 그룹이에요. 세븐스타 그룹. 그러니까 칠성파네요. 칠성파. 한국말로 하면. 그러네요. 예. 세븐스타 그룹이 이제 조직이 됐는데, 이 조직에 속한 역술인 2명을 체포해서 공개 채용시켰다는 보도를 이게 최근에. 미신행위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이 점보는 것 때문에 정치범으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금지돼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꾸 보는 행위를 막진 못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그냥 공개 채용을 하고 그러는군요. 그렇죠. 하는데 점 본 사람도 처벌하고. 점 본 사람도 처벌하고. 점을 봐주는 사람도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김정일이가 점을 제일 많이 봤어요. 김정일이? 네. 그래요? 김정은이는 내가 보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일이는
옆에 어. 점쟁이를 달고 다녔어요. 아, 그래요? 그 네.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김일성의 그 고모. 고모 중에 한 명이 점쟁이로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게 돼 있구나. 예, 그러니까 김형직의 김영직의 여동생 여동생이 중에 한 명이 또 점쟁이로 이제 점쟁이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금한다고 해도 뭐 점쟁이도 많고 점 보는 사람도 음성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엄청 보면 많이. 되네요. 간부들도 많이 봐요. 아. 우리나라도 정치인들 많이 보잖아요. 하긴 뭐 출마할 나라가 때. 어렵고 경제적 어렵고 내가 곤란에 빠지면 뭐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점 보러 가는 게 뭐 그렇죠. 일반적인 현상. 출마할 때도 출마할 때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막 뭐 몇 자리도 다시 쓰고 막 그러더만. 맞아 점 보고 몇 자리 살 수.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도 이 못하게 하지만 음성적으로 점을 엄청 많이 봤는데 식량난 이후에 이게 음성에서 하던 게 아 자꾸 드러나. 양지로 나와가지고 거의 뭐 아 그래요. 예, 점을 많이 보죠. 아 근데 이번에 총살했군요. 네네. 예. 뭐 가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보도는 게 처음인가요? 실제적으로. 처형은 제가 공개 청원된 얘기는 이제 뭐 본때를 보여준다 이런 그렇죠. 얘기예요. 점을 못 보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안 봅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슈피겔 뭐 독일의 아주 주요 언론들이 다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보도 내용은 지난 4월 14일 날 북한 매체가 조선중앙통신 이런 보도를 했어요. 김정은이 한반도 전체의 대표자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예? 벌써요? 예, 그렇게 보도를 했죠. 4월 14일 날. 야, 기가 막히네. 근데 이 내용을 갖고 동독 출신인 대북 문제 전문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리디거 프랑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현재 오스트리아 비인 대학 교수예요. 그 교수가 주로 대북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 뭐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독일 언론에 주요 언론에 다 실린 겁니다. 네. 내용은 이렇게 이제 이 인터뷰는 누구랑 했냐면 38 로스하고 리디거 프랑크 박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김정은은 오랫동안 통일된 한국의 통치자라는 오랜 목표를 갖고 있었다. 김정일, 이런 김정은, 이 세습 독재자들은 그걸 늘 갖고 있었지만 그걸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도하는 걸 보고 이제 이번에는 아주 스스로 자기네들이 노골적으로 통일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이제는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공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보도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걸 보고 저는 좀 섬뜩했어요. 그럼 뭐 어지람 넓은 중재자, 네. 척진자, 제정신을 갖고 뭐 해라 뭐 이런. 제정신을 차리고 예. 민족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라. 앞장서라. 예. 이 발언 위에 두 번째 발언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요. 문재인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김정은은 통일 대통령. 이 소위 자신의 이 숨은 의도를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 이번에 조선중앙TV가 한 김정은은 한반도 전체의 대표자다. 이렇게 보도를 보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막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죠. 이제 그렇게 난 이렇게 이제 독일에서 유럽에서 대북 문제 전문가가 이렇게 보도한 보도 내용을 갖고 이렇게 해설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을 보고 내심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최악의 통일 시나리오가 뭔가? 김정은에 의해서. 김정은과 만들어가는 평화 통일이다.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김정은과 평화 통일이 되면 김정은이 대통령을 줄 겁니까? 부통령을 줄 겁니까?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되죠? 다 주겠죠. 이런 걸 보고 우리나라의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던데요. 또 왜 이러십니까? 김정은 원수님, 김정은 백두혈통 그걸 최고 전업님 뭐 이러면서. 그건 뭐 몇 프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참 노골적으로 한국에 있는 소위 좌파 세력들 중에서도 김정은 추종자들이 이제 전부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지금 커밍아웃을 커밍아웃 하고 하고 있고 있는 거죠. 또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전 세계를 향해서 자기가 통일된 나라의 지도자가 네. 통치자가 될 것임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거 4월 12일 최고인민의 연설에서 우리가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오지랖 넓은 뭐 중재자를 집어쳐라라든가 제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뭐 민족의 일원으로서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뭐 지시 아닌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 나경원 원내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슈퍼 대변인 노릇을 대변인이라는 해외 보도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난리 치지 않았어요. 뭐 국가 원수 모독죄니. 응? 그랬죠. 그런 더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라든가 이해찬 대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죠? 김정은은 문재인보다 높으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개인 문재인은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 가만히 있어 좋단 말이야. 그렇지만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 대통령이라면 무슨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겠나. 청와대 대변인도 있고 한데 대변인들이 입이 다 출장 갔나?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못할 바에야 청와대 자리를 비워야지. 방 빼야지. 대변인 나갔잖아요. 본인이. 저거 참. 부동산 불법 투기하다가. 아이고 그래서 참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제사회도 이제는 통일된 나라의 통치자가 김정은이라는 사실을 그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보도를 할 정도로 한국의 통일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지난 얘기인데요. 네. 울리 블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밤베르크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고 네. 이 사람이 2013년도에 유명한 칼럼을 썼어요. 네. 딥사이트라고 하는 아주 고급 잡지인데 시사 주간지인데 거기에 북한 재건이라는 아프바우 페르노스트라고 하는 칼럼을 썼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북한 재건입니다. 네. 그걸 제가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 그것을 번역 요약해서 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북한 재건은 동독 재건 과정을 잘 살펴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범했다. 이 시행착오만 잘 살펴봐도 북한 재건은 훨씬 쉽게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네. 자유통일을 굉장히 지지하던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이제 대학을 마틴 루터 대학이 아니고 할레 대학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 사람이 또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들였던 모든 자금들을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그런 노력하는 데에 집중했다면 북한은 이미 스스로 자활의 능력을 회복했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에 다 미사일 개발을 썼기 때문에 현재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석탄 수출, 지하자원 수출 이 기하금을 전부 이런 무기 개발에 썼기 때문에 현재 북한은 국민소득 1,300달러, 남한의 5%, 중국의 8분의 1뿐이 안 된다. 1,300달러도 안 될걸요. 이건 뭐 그렇게 보도를 했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 사람의 주장에서도 문재인 김정은 공산 독재 정권이 수명을 다해야 북한의 재건이 가능하다. 당연하죠. 그런 얘기죠. 당연하죠. 핵 포기뿐만 아니라 그 왕조, 공산 왕조, 공산주의에다가 봉건 왕조를 그렇죠. 섞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지난번에 뭐 때문에 색깔론 얘기가 또 나왔죠? 황교안 대표가
요번에 김정은 지난- 대변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경제는 챙기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했더니 뭐 좌파 뭐 이런 얘기를 극우 지난주 토요일에 그렇죠. 했잖아요. 극우 정치 뭐 색깔론을 뭐 또 근데 그 사람들은 이상한 게 네. 자기들이 색깔론 얘기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고 우리가 얘기하면 맨날 색깔론이라고 그러고 극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수표 대변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정은의 수표 대변인. 또 뉴욕 타임즈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전트라고 그랬잖아요. 에이전트. 독일의 언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의 마청이라고 그랬거든요. 쥐또이제 짜이퉁이라고 하는 데서.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의 전문가들이 북한 김정은은 잔혹한 독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통신과 그런 전문가에 대해서도 색깔론이라고 몰아붙여야죠. 몰아붙였잖아요. 몰아붙였어요? 블룸버그 통신 그 기자를 그 기자한테만 완전히 무슨 머리 고문 뭐라 그랬더라. 그 기자 개인에게만 했고 반발을 받았고 아유, 어쨌든 그 제겐 울리 블룸 같은 학자들한테 한국에도 많이 다녀간 사람이거든요. 그럼 색깔론자라고 몰아붙이고 극우론자라고 몰아붙여야 되는데 독일말을 침묵으로. 몰라가지고 네? 독일말을 몰라서 뉴스를 못 봤나 보죠. 그런 청와대 여당과 천하대의 색깔론이 참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